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긴급 승부수 부정선거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 여론 상승과 종부세 증여세 폐지를 등에 업고 다이나믹한 역전승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중국의 해킹과 시스템 문제 등에 봉착하였고 이미 야당 김두관 의원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론이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으며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와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시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윤 대통령 긴급 승부수 부정선거와 헌법재판소, 정말 상당히 의외의 상황, 즉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기울여졌는데 오늘 한번 냉철하게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윤 대통령 부정선거로 기사회생 노린다. 자, 후반 접어든 윤 탄핵 심판, 계엄 적법성, 이게 적법했느냐, 부정선거. 먼저 계엄령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고용 계엄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았고 예산은 계속 삭감하고 의회 독재는 쿠데타 아니냐, 의회 쿠데타다. 그래서 계엄은 필수였다. 군 병력도 부풀려서 그렇지 최소한의 인원인 280명 불과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누가 하나 다친 사람 있느냐, 강제성도 전혀 없었다. 이거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선거. 중국이 한국의 친중 세력과, 이게 좀 중요한 말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친중 세력, 한국 선거에 관여했다. 그러면 이걸 근거를 대하는데 한쪽에서는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해서 그 선관위도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선관위가 정당하면 근거 자료로 반박을 해라, 그렇게 말로만 부정하지 말고. 이것도 일관성 있는 말이네요. 자, 선관위 23년 7월에서 9월 국정원 보안점검, 이건 사실입니다. 보안점검 때 취약성을 드러냈고 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 독립적 운영. 원래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따로.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안 되고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실제 시스템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건 제가 한 말들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이참에 뭐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그냥 시원하게 까발렸으면 좋겠어요. 자,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해라. 민주당 중진 김두관도 전자개표 시에 문제가 많다. 민주당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라. 자, 뭐라고 했냐? 김두관 민주당 22대 총선 부정선거 자행 선관위 직격을 했어요. 아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자행했습니다. 22대 때.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대법원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16% 앞서다가 2084표 역전. 그런데 법원이 이제 거부했는데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확률이 아주 낮아요. 아무리 특정 지역으로 몰표가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 당연히 못 믿겠다고 하겠죠. 윤 대통령 4.10 국회의원 선거는 한마디로 부정선거다. 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부정선거. 해킹 시도, 데이터 조작 충분히 가능하고, 자, 비번도 허술하고 여러 가지를 제시했죠.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 주장, 자, 한 사람들이 있죠. 황교안. 부정선거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 왔어요. 선관위 압수수색 처단. 이상민. 대선 전부터 부정선거 줄기차게. YTN 사장. 안 믿지만 팩트 체크하면 될 것. 근데 왜 팩트 체크를 안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과거에 부정선거로는 끊이지 않았어요. 역대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자, 1987 대선 때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에게 패한 뒤에 컴퓨터 개표 조작 이 의혹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 이휘창 후보가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에게 2.33포인트 차로 패배하자 당선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고, 자, 2017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18대 대선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부정선거라고 그래요. 지금 입장은 바뀌었지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게 각각 부정선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과거에도 지금의 야당들도 제시했던 거고 여당도 제시했고.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요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오, 상당히 많아요. 매우만 따지면 3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2%.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의 영향. 여당이 현재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편파적이다. 야당은 지금 헌법 질서를 확실하게 파괴했다. 헌재 볼까요? 자, 이제 헌재 여론 전망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정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 경제 아주 중요하지 않나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헌재, 국민의힘, 헌재 편파 진행, 항의 방문,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 해석 처리했다. 헌법 질서 파괴 여부가 쟁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는 바로 헌법 질서 파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식선에서 처리가 되겠죠. 여론을 봤더니 탄핵 찬성 58%, 반대 38%. 그런데 반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국힘 42.8% 지지율, 민주당 40.8%,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이 앞서고 있어요. 정권 연장 45.2, 교체 49.2, 오차 범위에서 서로 팽팽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 아니냐. 전망, 부동산 규제 세금 완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세금 완화가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규제 정책으로 전환이 되겠죠. 경제 일관성 정책, 대선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냥 경제 확정되면 대립이 감소, 어느 쪽이든지 팽팽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딱, 즉 정의와 헌법을 우선으로. 자, 결과가 딱 나오면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자, 윤 대통령 기사회생,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자, 윤 대통령 기사회생, 부정선거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사전 투표 다발 발견했고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됐다. 이게 웬 말입니까? 100g 투표지가 150g으로 인쇄 위조,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 이럴 수가 없거든요.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았는데 비정상적, 발급 절차를 의심, 헌재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진행에 난행한. 일단 결국은 이제 탄핵 진행하고 있죠. 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일이 계속 늦어졌죠. 아무튼 이 싸움에서 여러 차례 지금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 총원이 9명인데 8명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세금 폐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금 윤 대통령이 되게 올랐던 게, 지지율이 올랐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즉 국민들의 세금 완화, 그리고 갭 투자 같은 거 금지, 중산층, 지지층 결집, 재기 승부수. 즉 뭐 7천만 원씩 내던 종부세를 1,000만 원으로 줄여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이걸로 어디까지 기사회생을 할까? 이거 보실래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58 찬성, 38 반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49.2. 아니다. 지금 여건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 45.2. 오차 범위예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8로 민주당 40.8을 앞서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여야,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요. 자, 불합리한 세금 윤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 것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냉정하게 자, 잘한 부분은 주로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걷는 대통령은 잘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막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같으면 그러면 세금 안 걷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냐. 국민한테 쓸데없는 법에 저촉되는 세금을 자꾸자꾸 걷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을 막아야죠. 자, 공무원, 공사 지금 쓸데없이 인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에 지금 이제 웬만한 거 다 바뀌고 있는데 대폭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돼요. 제 말 맞습니다. 분명히 공무원 공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 개인들 조금만 하면 개인 희생이다 파산 다 들어주고 중소기업도 다 해주고 대기업 같은 경우 뭐 좀비 기업들 3년씩 적자 만나는 그런 회사들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는데 그걸 혈세로 끌고 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요 쓸데없이 많아요. 그걸 줄여야지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잘 산다고 해서 부자들 1%한테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80%가 잘 살면 이게 최고다? 공산주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정치권 징벌적 세금 맞아요. 이중과세 이거 없애야 돼요.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종부세는 12억 이상의 고가세금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3억인데 무슨 놈의 12억이 고가예요. 2년 부여하면 여러분들 2년 부여하면 40% 세금 폭탄이야. 이거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 이걸 올려야 돼요. 고가 세금을. 세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맞았다가는 2021년보다 더 세금 더 맞아요.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이고 다주택자들은 완전 망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세계 1위입니다. 1위. 상속세는 없애야 돼요. 이제 뭘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대폭 완화한 다음에 없애던가. 증여세도 너무 세요. 이거 지금 통과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왜? 세금 뜯어먹으려고. 공산주의식 세금이 많습니다. 징벌적 중과세. 이거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세요. 은행 보장 겨우겨우 5천만 원을 1억으로 확대했죠. 근데 이 보장이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됩니다. 대충. 세금 폐지. 자,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종부세 합리화. 종부세 폐지인데 징벌적 과세 인정. 이중과세. 이거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지금 파격적으로 대폭 정부가 5천만 원을 5억으로 1인당 자녀 공제를 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이거 없애야 돼요. 어떻게 상속세를 부부간에 상속세를 낸 그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금투세 이거는 이제 없앴으니까 넘어가고 양도세, 상속세, 종부세.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제가 세금 얘기하는데요. 이 세금 진짜 공산주의처럼 우리나라 걷고 있어요. 물론 종부세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든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내게 하면 돼요. 더 늘려서. 그냥 80% 서민들 봐주는 척 하지 말고 10%한테 돈을 왕창 뜯어가지고 80% 봐주는 척. 그건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나라의 준거에서 국민소득의 준거에서 세금을 걷게 하면 돼요. 그걸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약간씩만 개편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죠. 이 세금 중과세 와 무슨 뭐 세금 묶어도 안 달랐나요? 자, 40% 기본 세율에다가 지금 2주택이면 10%를 얻어가지고 50%, 3주택 이상이면 50%, 60%가 되네요. 이게 나중에는 2주택 60%, 3주택 70%. 세상에 양도세를
70%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기본 2년 이상을 끌고 갔는데. 이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내죠. 중과세 없어졌으니까. 근데 중과세 지금 유예됐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솔직히 10억만 넘어도 30% 세금 두드려 맞아. 30억 초과 50% 두드려 맞고. 이걸 이렇게 개정했는데 국회 통과 안 됐잖아요. 자, 종부세 변동. 1주택은 이해가는데 2주택. 지금 현재 낼 1,400, 이게 7,100. 여러분들 이래버리면요. 누가 버티겠어요? 윤 대통령 2년간 세금 폭거 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금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은 방향이 맞아요. 또 줄였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을 진짜 줄이고 싶었다면 세금만 감면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실업급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 기업, 대기업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런 빠져나가는 거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고 공사는 적자투성인데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인원을 대폭 줄이고 급감하면 세금 조금만 내도 돼요. 그걸 안 한 게 잘못이죠. 세금 펑크, 심각한 세수 펑크. 24년 예산 세수 진도율 41%, 무려 56조를 펑크냈습니다. 24년 실질 국가 채무가 1200조를 급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 채무가 없었는데 막 늘어나는 거야. 감소 원인. 법인세를 너무나 많이 감세해 준 거죠. 각종 세금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감세, 법인세까지 줄였어요. 자, 감세는 맞아요, 방향이. 그렇지만 모든 걸 감세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어딘가는 또 세금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수, 세금, 혈세가 빠져나가는 곳을 막아둬야죠. 그걸 막질 않았다고요. 엉뚱한 세금 당긴 얘기해 볼까요? 공기업 지자체, 비효율, 경영, 빚잔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오우, 진짜. 거기 딱 그만두면 막 5억씩, 10억씩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 지원, 한계기업, 소상공인, 부동산 PF. 계속 지원만 해요, 지원만. 개인 지원. 그냥 망하면 본인이 책임지게끔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회생 파산하면 끝나요. 아니, 깜빵도 안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게끔 만들어야죠. 이건 과격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걸 갖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으니 대충 장사하고 대충 뭐하고 선량한 월급쟁이들만 피해보지. 실업급여, 투기탕감. 자, 아무튼 부정선거, 세금 축소, 헌법재판, 국민여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엄령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 공으로 넘어갔죠. 환율은 치솟고 내수와 수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상식과 헌법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